자, 코사인 법칙이라는 건 왜 나왔냐면요. 사인 법칙과 마찬가지예요. 원리는 비슷해요. 그러니까 내가 구할 수 없는, 직접 구할 수 없는 곳의 거리나 각을 알게 되는 거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법칙이죠. 우리가 이제 직접 체감은 못하지만. 그래서 이런 걸 왜 배우냐? 라는 거 보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터널을 뚫는 작업을 할 때나 이제 바다나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걸어서 뭔가를 확인할 수 없는 그런 두 지점 사이 거리를 직접 측량하기 곤란할 때 사인 법칙도 쓰지만 또 코사인 법칙이라는 걸 써서 해결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사인 법칙도 쓰고 코사인 법칙도 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코사인 법칙이 그래서 나왔구나 라는 건데 납득이 쉽게 가진 않을 거예요. 자, 요 위에 있는 생각 열기 문제로 먼저 볼게요. 자, A, B, C라는 삼각형에 이쪽의 길이는 8이고요. 8km. 그다음에 높이, 삼각형의 높이로 쓰는 부분 여기를 H라고 하고 이 전체적인 길이는 10이고 여기의 각도를 60도인 걸 아는 상태에서 뭘 알고 싶냐면 이쪽의 길이를 알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이 도로랑 이 도로는 걸어갈 수 있는데 이 도로는 뭐 다리라고 생각을 하면 뭐 어쨌든 그런 식의 못 가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러면 얘의 거리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을 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일단 이런 생각은 주로 거꾸로 나오면 되게 편한데 저게 지금 직각삼각형 얘의 빗변이잖아요. 직각삼각형 얘의 빗변. 그래서 직각삼각형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피타고라스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x 제곱을 구해서 여기에 어떤 값 그리고 여기에 어떤 값을 각각 제곱해서 구하면 x 제곱을 구할 수는 있겠다. 그러면 우리한텐 이 값과 이 값이 얼마인지를 아는 게 되게 좀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이쪽으로 돌려요. 그럼 이쪽 삼각형에서 내가 아는 정보를 가지고 이 길이를 알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 봤을 때 각도와 길이가 있기 때문에 사인 함수를 이용하면 사인 삼각비를 이용하면 구할 수 있어요. 왜냐면 사인 60도는 8분의 여기 x라고 할까요? x는 썼으니까 a라고 합시다. 8분의 a라고 쓸 수 있잖아요. 그럼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기 때문에 a는 4 루트 3이 되겠죠. 계산하면.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쪽 길이를 알려면 당장은 알 수가 없으니까 반대로 이 길이를 알아서 10에서 빼면 되겠죠. 그래서 저 길이를 아는 방법은 이번에는 코사인 60을 이용하면 되겠죠. 그러면 코사인 60은 8분의 여기를 b라고 하겠습니다. 8분의 b가 될 거고 코사인 60은 2분의 1이니까 따라서 b는 얼마? 4가 되겠다 이거죠. 그러면 이쪽에 있는 게 4고 그럼 이쪽은 6이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오른쪽 직각삼각형을 이제 볼게요. 요 x를 구할 건데 요 높이를 우리가 4루트 3인 거를 구했어. 그리고 여기는 4인 거를 구했어. 그럼 x제곱은 16 더하기 48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걸 계산하면 84. 교내 코로나 예방 관련 잠깐만요. 행동 수칙입니다. 선생님 지금 잘못 썼죠. 여기 4가 아니고 6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36, 6의 제곱.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84라는 길이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를 루트로 계산하면 2루트 21이라는 길이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선생님 설명을 쭉 열심히 들은 친구들은 보면 그래서 뭐 이게 뭔데 이게 왜 코사인 법칙인데 라고 할 건데 그냥 예를 든 거예요. 이렇게 이쪽 길이와 전체 길이를 알고 이쪽 길이를 알고 그 사이의 각을 알고 있을 때 반대쪽의 거리를 뭐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걸 대략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이용해서 이제 문자를 써서 코사인 법칙을 확인해 볼 거예요. 가볼게요. 교과서에는 뭐 사인 법칙 볼 때처럼 예각삼각형, 직각삼각형, 둔각삼각형의 경우를 다 살펴보고 있는데 그냥 우리 하나만 살펴보고 된다라고 그냥 볼게요. 자, 예각삼각형입니다. A, B, C가 있고요. 교과서랑 안 헷갈리게 맞추겠습니다. 순서를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 하고
h라는 길이, 그 다음에 이쪽 길이 전체는 a, 전체는 b, 전체는 c라는 걸 가지고 우린 뭘 할 거냐면요, 요 각 c를 기준으로 볼 거예요. 이 각은 뭐 어디를 기준으로 잡든 공식은 다 따라서 문자만 바뀌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고, 자 어떻게 갈 거냐면요, 얘를 모르는 값이라고 가정을 할 거야. 아까 위에 문제처럼 얘를 모르고 우리는 b랑 이 각의 크기랑 a라는 길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c를 찾아보는 방법을 코사인 법칙으로 이끌어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경우는 여기의 길이와 여기의 길이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피타고라스로 가야 돼. 근데 요 길이를 알려면 아까 봤듯이 사인 c를 이용해야겠죠. 그럼 b분의 제가 되니까, 그럼 여기의 길이를 뭐라고 할까요? m이라고 하고 여기를 n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사인 c는 b분의 m이 되죠. 따라서 저쪽의 길이 m은 b 사인 c가 돼요. 그 다음에 n을 한 번에 구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n을 이쪽으로 잡을게요. 그러면 코사인 c는 b분의 n이 되겠죠. 따라서 n은 b 코사인 c가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위에서 했던 건 숫자로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은 이렇게 문자로 나온 거니까 그걸 그냥 대입하는 거예요. 문자라서 좀 복잡할 거예요. 자, 삼각형, 왼쪽 삼각형을 이제 떼겠습니다. 길이를 알아냈으니까. 그럼 여기를 b 사인 c, 여기를 b 코사인 c라는 길이를 a에서 뺀 길이가 되겠죠. 여기가 b 코사인 c니까 여기는 a 빼기 b 코사인 c가 되겠죠. 네. 그런 다음에 요 길이를 우리가 알고 싶은 겁니다. 그러려면 저 길이를 일단 c라고 했으니까 c의 제곱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시킬 건데 식이라서 좀 복잡한 거예요.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 갈 겁니다. b 사인 c의 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b 코사인 c의 제곱. 그럼 이걸 전개할게요. b 제곱 사인 제곱 c 플러스 완전 제곱식 a 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c 플러스 b 제곱 코사인 제곱 c 이렇게 됩니다. 아까 위에서 푼 문제랑 똑같은데 숫자 대신 문자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여기 b 사인 제곱 c랑 b 제곱 사인 코사인 제곱 c, 얘네 둘을 한 세트로 보면 b 제곱으로 묶을 수 있잖아요. b 제곱으로 묶고 사인 제곱 c 코사인 제곱 c. 근데 이거 자체가 얼마라는 거 우리 알고 있어요? 1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리고 더하기 a 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c 그대로 놔주고, 그럼 마지막 쓸 때는 얘가 1이니까 여기가 1이니까 안 쓰고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c가 c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여차저차 나온 결과가 얘를 가지고 우리가 코사인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코사인 법칙. 저 등식이 성립한다 라는 게 코사인 법칙이에요. 어떤 삼각형에서? 아무 삼각형에서 다. 직각이든 예각이든 둔각이든 모두 다 이 등식이 성립해요. 자, 근데 우리 처음에 봤지만 이건 어떤 각을 기준으로? 각 C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등식이 성립하는 거고, 각 A를 기준으로 하면요 그냥 코사인 A로 바뀌어요. 그리고 여긴 A제곱이 궁금해지는 상황인 거고, 나머지는 문자만 바꿔서 A제곱 썼으니까 여긴 C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가 되는 거고, 만약에 내 기준을 코사인 B로 잡았다 그러면 코사인 각은 B로 바뀌는 거고 B제곱이 궁금한 거고, 그럼 나머지 애들을 가지고 똑같이 공식을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그럼 이 공식을 각각의 경우마다 암기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한 줄을 외워놓고, 자 명확한 건 이제 C제곱이 알고 싶으면 각은 C를 써요. 그리고 나머지 문자들은 C가 아닌 문자들로 이렇게 구성이 돼요. 그래서 그 각각의 어떤 자리, 위치, 여기에 이제 문자를 대신해서 들어간다
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고 전체적인 틀을 암기하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코사인 법칙은 선생님이 지금 했던 요만큼이 유도 과정이거든요. 근데 매번 이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거를 유도하는 과정을 이해하고 암기해서 다시 한번 맨날 유도하는 거는 너무 불필요한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얘는 결과를 좀 암기를 해야 돼. 결과를 암기를 하는데 이제 여러분의 어떤 암기의 뭐 성향에 맞게 얘를 잘 외워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은 뭐 매번 볼 때마다 처음 보는 것 같고 그럴 거예요. 넘어갑시다. 그래서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들 다 보시면 이건 지금 90도인 삼각형일 때도 성립하고, 그 다음에 둔각일 때도 이렇게 성립함을 알 수 있다. 성립한 거 확인한 거고요. 넘어가시고, 그럼 여기 마지막 정리된 건 코사인 법칙은 이런 거야 해서 삼각형 ABC가 이렇게 생겼어. 그럼 삼각형 그릴 때 항상 조심해줘야 되는 건 그거라고 했어요. 꼭지점과 마주보는 변에 A, 꼭지점과 마주보는 변에 B, 마주보는 변에 C 이렇게 잡아놓은 상태에서 이 등식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참고 내용도 중요한데요. 종종 쓰여요, 문제에서. 코사인 A로 저거를 정리한 거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첫 번째 등식을 코사인 A는으로 정리한 거기 때문에 별거 아니에요. EBC 코사인 A를 좌변으로 넘기고 나머지는 B로 다 넘겼다 칩시다. 그럼 B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이죠. 그럼 코사인 A는 2AB 분의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으로 전개된다 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도 잘 보시면 A가 궁금하면 뭔가 잘못된 느낌? 네, 잘못됐죠. 여기가 BC죠. EAB가 아니라 BC. A가 궁금하면, 코사인 A가 궁금하면 A 빼고 다른 문자로 EBC B제곱 더하기 C제곱, 그 다음에 마지막엔 그 A와 같은 문자를 제곱해서 빼준다라고 나름의 규칙을 정해서 외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얘를 외우든지 아니면 얘를 외워서 유도하든지. 오케이, 아시겠죠? 선생님 추천은 기본적으로 얘를 외워놔요. 가뜩이나 외울 게 많은데 이걸 다 따로 외울 필요는 없잖아. 기본적으로 얘를 외워놓고 나중에 코사인 A가 필요하면 까짓 거 이 두 줄만 하면 되는 거니까 얘는 별도로 외울 필요는 없이 하다 보니 외워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네, 노력해서 외우진 맙시다. 바로 가보겠습니다. 예제 1번 풀어보면요, 이런 걸 버리지 말자는 거예요. 나중에 그냥 문제 이렇게 딱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공식 그냥 적용하면 바로 나오는 거니까 이런 거를 버리지 맙시다. 자, 사인 법칙 풀 때는 똑같아요. 가급적 그림이 있는 게 좋아요. A, B, C 놓고 A가 60, 그리고 B가 6, C가 4. 그랬을 때 A의 값을 구하래요. 여기 있는 값, 여기 A의 값. 자, 그러면 코사인 법칙 바로 적용하면 A의 제곱은, 자, 위치로 잘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A가 궁금할 때 오른쪽 등식에서 A는 안 쓰여요. 나머지 6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빼기 2의 곱하기 6 곱하기 4, 얘네들을 그냥 번갈아 가면서 쓰는 거고, 코사인 이제 A가 궁금한 거니까 코사인 각 A가 들어오는 거죠. 60도 이렇게. 그럼 계산하면 36 더하기 16 마이너스 86 48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계산하면 28이 나와요. 그러면 A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8이었겠지만 A는 길이니까 마이너스 1, 2는 없죠. 그래서 계산하면 2루트 7 이렇게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공식만 좀 익숙해진다면 얘는 다른 생각이 별로 없이 그냥 툭툭툭 넣는 거고, 만약에 나 정말 중학교 때 공부 너무 안 해서 얘가 이렇게 되는 걸 잘 모른다 그럼 너무 아깝잖아요. 여기까지 구했는데 답이 안 나오면 이거는 별도로 좀 연습을 하시는 게 그래도 3점을 얻기 위한 노력이 되지 않을까. 공식이 좀 불편한 거 말고는 그러니까 공식이 생긴 게 좀 마음에 안 들지 푸는 건 어렵지 않겠죠. 그러리라 믿고. 자, 예제 1번에 2번도 가겠습니다. 예제 1번에 2번도 그림을 이렇게 그려요. A, B,
C 그린 다음에 A의 위치에 7, B 위치에 5, C 위치에 8 구한 다음에 얘는 코사인 A가 궁금하대. 코사인 A. 그럼 각이 A가 궁금한 거니까 우린 A를 기준으로 공식을 세워야 돼. 그럼 A를 기준이면 첫 번째 식을 이용하려면 A제곱은 B제곱 플러스 이런 식으로 가야 되죠.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해가지고 코사인 A를 구하면 돼요. 그래서 공식 저 두 가지로 풀어드려 볼게요. 그래서 이대로 풀자면 7의 제곱 49는 B의 제곱 25 플러스 C의 제곱 64 빼기 2 곱하기 5 곱하기 8 코사인 A만 모르는 각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를 가지고 이제 코사인 A는 하고 결정을 지으면 돼요. 결과가 뭐가 나오냐면 뭐 이래저래 약분하고 넘기면 2분의 1이 나온대요. 그럼 그랬을 때 A의 각은 코사인 A가 2분의 1 나오는 건 60도잖아요. 60도 또는 뭐예요? 넘어가죠.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코사인 A가 2분의 1 나오는 건 이렇게잖아요. 그럼 여기가 60도일 텐데 여기에서도 하나가 나오겠지만 지금 이쪽이 180도란 말이에요. 파이. 얘 주기가 0부터 2파이까지잖아요. 근데 여기가 파이 180도를 넘어가는 각은 삼각형 안에서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60도만을 답으로 택합니다. 이 두 개가 나오지만 180을 넘어가는 애는 답으로 취하지 않겠죠. 그래서 A는 60도가 나오는 게 이 첫 번째 공식을 적용해서 푸는 방법이에요. 자, 두 번째, 나는 공식이 좀 익숙해졌어. 예를 들어 코사인 A를 바로 쓸 수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2 곱하기 들어올 거 B 그 다음에 C 분의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이거를 바로 계산하면 2분의 1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결과는 똑같이 A는 60도. 자, 그래서 공식을 얘를 알고 있으면 뭐 쓰는 게 간단해서 편하긴 하지만 뭐 얘도 그렇게 불편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근데 하다 보면 얘가 좀 익숙해지긴 할 거예요. 이 각이, 이 공식이 좀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게 있어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좀 불안하다 싶으면 하나만 제대로 외워서 그냥 천천히 가시고, 나는 좀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얘도 뭐 그냥 바로 자신 있게 쑥 들어와도 별 문제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푸는 게 코사인 법칙 문제예요. 그냥 보이는 대로 하면 돼요. 문제 1번에 1번 보시면 삼각형을 일단 그려요. 그리고 A, B, C 이렇게 그리고 C가 요번엔 120도로 주어졌고요. A의 길이가 6, B의 길이가 10이야. 그러면 그럴 때에 여기 C의 길이를 구하래. 그러면 바로 공식 적용. C제곱이 필요하겠구나. 그러면은 10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10 곱하기 6 코사인 C가 되겠죠. 근데 코사인 C가 120도니까 120도. 그 여기 들어가면 136 빼기 26의 12 120 곱하기 코사인 120도인데요. 코사인 120도는 180 빼기 60도잖아요. 그러면 이거 한 번만 더 쓸게요. 코사인에서 180도에서 조금 못 갔다. 그러면 이사분면이죠. 이사분면의 코사인 부호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코사인 60이랑 똑같아요. 그럼 계산하면 136, 여기 마이너스와 여기 마이너스가 곱해져서 플러스 60도 60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 값은 2분의 1이니까 계산하면 60이고 플러스 60이 됩니다. 그래서 얘 계산은 196이 돼요. C 제곱이 196. 자, 196도 뭐의 제곱이라는 걸 우리 좀 자주 봤거든요. 그래서 C는 길이니까 플러스만을 택하고 14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C는 14다. 괜찮으시죠? 우리 배웠던 거 계속 쓰이고 있어요. 4분면. 그건 기본이 돼야 돼요. 자, 2번도 가겠습니다. 2번도 보면 삼각형 그리시고 A, B, C 그리시고 A의 4, B의 루트 10, C의 루트 2 이렇게 가요. 그 다음에 각 B의 크기를 구하래. 그럼 우리 공식 코사인 법칙은 총 3가지 공식이 있었지만 이 각을 어떤 걸 기준으로 잡냐에 따라서 B제곱을 먼저 시작하냐, A제곱을 먼저 시작하냐, C제곱을 먼저 시작하냐가 달라져요.
그런 거 봤잖아요. 그래서 각 b를 구하래 그러면은 b제곱은 하고 시작하는 게 좋아요. 그럼 b제곱 대신에 지금 뭐가 들어가는데 루트 10이죠? 10은 이렇게 가는 거죠. 10은 그럼 나머지 애들 가지고 오른쪽 공식을 완성시키면 돼. 4의 제곱 더하기 루트 2의 제곱 빼기 2배의 4 루트 2 코사인의 b는 모르니까 이렇게. 자, 경우에 따라서 지금 공식을 이걸 썼다가 저걸 썼다가를 안 하니까 편하긴 해요. 그런 편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넘겨볼게요. 쭉 계산해서 10은 18 마이너스 8 루트 2 코사인 b가 나와요. 넘기면 8 루트 2 코사인 b는 8이 되죠. 코사인 b는 루트 2분의 1이 돼요. 그럼 b는 몇 도였겠어요? 45도 4분의 파이 였겠죠. 네. 자, 코사인 함수 그래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코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고 x축이고 루트 2분의 1은 뭐 이쯤 나올 거잖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 기준이 파이 180도예요. 여기 이후로 넘어가는 점은 필요 없어. 삼각형 안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간단하게 45도네 이거만 가지고 자신 있게 답하면 됩니다. 2개 나왔었는데 이런 생각 안 해도 돼요. 특히나 코사인에선. 왜냐면 사인 함수는 그래프 특성상 여기가 파이인데 파이 전에 2점이 나와서 항상 2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코사인은 파이 전에 어떤 값이 나오는 게 주로 이제 하나씩만 결정이 되니까 삼각형 안에서는 코사인 값이 뭐 하나 나왔다고 해서 의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삼각형 안에서는. 자, 어쨌든 공식 얘를 이용해서 풀어본 거였고요. 얘도 이제 두 번째 공식을 쓰자면 코사인 b는 하고 이 ac b가 아닌 문자로 공식 완성시키면 돼요. a제곱 더하기 c제곱 그리고 나중에 빼기 b제곱. 그럼 여기에 맞게 숫자들 다 대입해서 풀면 똑같이 나옵니다. 루트 2분의 1. 그래서 푸는 방식은 여러분들이 편한 공식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 2번도 보시면 우리 지난 시간에 사인 법칙에서도 이거 비슷한 문제 나왔죠. 그러면 우리는 기억을 좀 되살리느라고 그거 먼저 하면 사인 A 대신에 뭘 넣었죠? 사인 A 대신에 2R분의 A를 넣었어요. 그 다음에 사인 B 대신에 2R분의 B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런 등식에 대신 넣어서 변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 변의 길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직각삼각형이냐 이등변 삼각형이냐 뭐 이런 걸 말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코사인에 관련돼서도 코사인 B, 코사인 A 대신에 변의 길이가 나와야 돼요. 변의 길이가 들어가서 어떤 등식이 성립할까? 이거를 보셔야 되니까 여기에서도 그 공식이 적용돼요. 코사인 B는 대신에 2AC 분의 A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공식이 길지만 외우기 편해요. 규칙이 너무 명확해서 외우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얘를 대신 넣을 거고 코사인 A 대신 이 A만 빼고 다른 문자 BC 분의 B제곱 플러스 C제곱 빼기 A랑 똑같은 문자 얘를 대입할 거예요. 그러면 A 곱하기 코사인 B 대신에 2AC 분의 A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B 곱하기 2BC 분의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되죠. 그러면 약분할 거 약분하고 2도 지우고 C도 지우고 이렇게 하면 지울 거 다 지워지죠. 그래서 A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되죠. 그럼 똑같은 거 지워요. C제곱 지워. 나머지는 못 지워. 그래서 넘기면 2A제곱은 2B제곱이 돼요. 그럼 이 약분되고 A제곱은 B제곱이야. 그러면 A, B는 길이니까 일단 양수일 건데 양수 제곱해서 같으려면 그 전에 양수도 같아야죠. 그래서 A, B인 A랑 B랑 같은 2등변
삼각형이라고 풀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제 지금 몇 번이냐? 예제 2번 문제는 그 사인 법칙의 예제 3번 문제랑 동일한 유형입니다. 동일한 유형이니까 그렇게 풀면 되겠다라는 감을 좀 잡으시고, 밑에 있는 문제 2번도 똑같이 하면 됩니다. 자, 풀어보면 코사인 대신에는 그걸 들어가면 되고, 코사인 대신에 바로 넣을게요. a 곱하기 코사인 b니까 2ac분의 a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b 곱하기 2 코사인 a니까 bc분의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은 c. 그럼 요거 계산 쓱쓱 지우고 양변에 이 c를 곱합시다. 2하고 c를 양변에 곱하면 분모 다 사라지죠. 그래서 a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빼기니까 괄호 반드시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은 양변에 이 c를 곱했으니까 2c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정리해서 풀면 지워질 건 일단 c제곱과 마이너스 c제곱 지워지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2배가 되니까 2의 a제곱 마이너스 2의 b제곱은 2의 c제곱 이렇게 되네요. 2를 다약분, 그리고 b제곱을 넘겨. 그러면 a제곱은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되네요. 그 얘기는 직각삼각형인데 피타고라스 정리니까 a를 빗변으로 하니까 각 a가 직각이겠죠. 마주보는 변. 그래서 얘는 각 a가 90도인 직각 삼각형이다 라고 말해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고요. 옆에 문제는 사인과 코사인이 짬뽕돼 있죠. 그러면 사인은 대신에 2r분의 a, 2r분의 c를 넣을 거고, 코사인은 방금 걸 넣을 거예요. 넣어봅시다. 2r분의 사인 a 대신에 a는 2 곱하기 코사인 b니까 2ac의 a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곱하기에 2r분의 사인 c니까 c. 그러면 선생님 r이 어떡하죠 했는데 다행히 2r 지워지고 2 지워지고 ac가 있으니까 양변에 곱하면 되겠죠. 여기 c도 지워지겠네요. a만 곱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a제곱은 a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그럼 a제곱 지워지고 b제곱 넘어가면 c제곱은 b제곱, c는 b인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푸는 거기 때문에 뭐 처음 해봤을 때는 문자도 많고 이래서 좀 당황스러울 수 있겠지만, 뭐 만약에 이걸 좀 반복해서 연습하면 뭐야 맨날 비슷하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더 이상 복잡해지지는 않습니다. 예제 3번 보면 ABC가 이럴 때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해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보시면 일단 습관적으로 저게 나오면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거랑 안 보이는 거랑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A가 5, B가 6, C가 7 이럴 때 지금 구하라는 건 뭐냐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래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형 넓이 공식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라고 해서 밑변과 높이, 밑변을 뭐 아무거나 잡는다 치면 가능해요. 근데 높이를 구하기가 불가능하죠. 그러면 이 공식은 안 먹히나? 그럼 내가 알고 있는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도 뭐 있지? 했을 때 최근에 배운 2분의 1 AB sin C, 이렇게 두 변과 끼인 각을 알고 있는 그 상황을 우리는 넓이 구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얘는 좀 가능할 것 같은데 끼인 각 하나만 알면, 왜냐면 지금 세 변이 있으니까 세 각 중에 아무거나 한 각만 알면 돼. 근데 그럼 각은 어디서 알지? 그러면 각 구하는 공식이 있었어요. 코사인 A는 해가지고 구하는 공식. 그럼 변을 다 알고 있으면 각을 알 수 있어. 그렇죠? 그래서 이 각을 구한 걸 가지고 다시 넓이를 구할 수 있는, 참 뭐랄까 재밌다면 재밌는 그 루틴이죠. 다시 한번 코사인 법칙의 그 강점은 뭐겠어요? 그러면
코사인 법칙의 강점은 이 변의 길이를 다 알고 있을 때 이 각을 구할 수 있다는 게 좀 약간 강점이에요. 사인 법칙은 각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만 코사인 법칙으로 이 길이 저 길이 저 길이를 다 쟀을 때 각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코사인 법칙이 있으니까 코사인 법칙과 사인 법칙을 잘 조합하면 우리가 뭐 지형지물을 파악하거나 뭐 여러 가지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짬뽕해서 풀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볼게요. 그래서 우리는 코사인 법칙으로 각을 구할 건데, 그러면 코사인 법칙 적용하려면 지금 세 변의 길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아무거나 잡아도 돼요. 아무거나 잡아도 되지만 계산의 어떤 편의성을 위해서 제일 큰 변 있죠. 제일 길이가 큰 변을 기준으로 잡는 게 여러분들이 계산이 좀 편해집니다. 그래서 여기를 쓸 때 보시면 7의 제곱은 6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빼기 2배의 6 곱하기 5의 코사인 C로 가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물론 여기서 다른 숫자를 잡아도 틀리는 건 아니에요. 그냥 계산이 조금 복잡할 겁니다. 왜냐면 큰 숫자들이 여기 막 들어가면 숫자가 점점 커지잖아요. 그럴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일 큰 거는 제곱 한 번만 하게 이렇게 보통은 선생님은 이렇게 잡아요. 그럼 잡아볼게요. 그럼 풀어볼게요. 49는 36 더하기 25 마이너스 60 코사인 C인데 뭐 계산을 어떻게 저렇게 해보면 코사인 C가 얼마 나오냐면 7분의 5가 나와요. 이상하죠? 7분의 5가 나오면 특수각도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도 들 텐데 요 문제 유형의 거의 대표적인 방법인데 코사인 값이 뭐가 나오든 우리는 사인 값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왜 사인으로 이 코사인을 구해서 왜 사인으로 넘어가냐라는 질문은 아까 얘기했어요. 코사인을 이용해서 각을 구한 다음에 사인으로 넘어가서 넓이를 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코사인의 각을 구해서 그걸 사인으로 바꿔서 넓이 공식에 적용시키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러면 사인 C를 알려고 하는 방법은 그거 있죠. 사인 제곱 C 더하기 코사인 제곱 C는 1인 거. 이 성질을 이용해서 근데 코사인 값이 지금 7분의 5인 걸 알잖아요. 7분의 5. 그걸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사인 제곱 C는 1 빼기 49분의 25가 돼서 계산하면 49분의 24가 되죠. 그래서 사인 C는 7분의 2 루트 6이 나와요. 그리고 이 값은 항상 양수만 봐요. 원래는 뿔마가 붙어야 되겠지만 왜 양수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삼각함수 그래프에서 보시면 0부터 파이까지는 전부 다 양수에 있어요. 파이라는 말은 180도잖아요. 그러니까 삼각형 안에서 쓰이는 각으로 봤을 때 삼각함수, 그러니까 사인 값이 음수가 나오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양수만 택하면 돼. 아시겠죠? 너무 많은 정보들이 지금 막 쏟아지고 있어요. 꼭 영상으로 복습하길 바래요. 그래서 사인 C는 7분의 2 루트 6인 걸 알았어. 그러면 우리 삼각형 저기 나와 있잖아요. 한 번만 더 그릴게요. 여기가 C고 6이고 5고 7이야. 그러면 사인 C의 값을 알았다는 건 여기를 끼인 각으로 쓰면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넓이는 2분의 1 두 변인데 그 끼인 각을 사이에 두고 있는 각 곱하기 사인 C 이렇게 되는 거고 계산하면 15 곱하기 7분의 2 루트 6이니까요. 뭔가 잘못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선생님이 계산을 잘못했어요. 왜냐면 선생님 예제 문제를 지금 잔계산을 줄이려고 예제의 답을 그냥 받아들여서 7분의 5라고 했는데 예제에서는 다른 각을 잡아서 풀었거든요. 처음에. 미안합니다. 그럼 여기 값만 좀 수정할게요. 직접 계산합시다. 그러면 잠깐만요. 자, 요거 계산을 잘못한 거죠. 선생님은 7제곱을 앞에다 잡았는데 교과서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선생님은 코사인 C를 기준으로 잡았는데 교과서에서는 코사인 A를 기준으로 잡아서 선생님이 그 답을 그대로 갖다 쓰는 바람에 마지막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다시 계산을 했어요. 이렇게 계산을 해서 코사인 C는 5분의 1이야. 그래서 어디만 바꿔주시면 되냐면 여기에 있는 값 상당히 많이 바꿔야 되네요. 미안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요 부분의 값들을 다 다시 계산해야 되네요. 미안합니다. 이런 자, 그래서 5분의 1이란 걸 알았잖아요. 여기 5분의 1이고 그럼 여기에 5분의 1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사인 제곱 C는 1 빼기 25분의 1이 들어갈 거고, 그렇죠? 그래서 25분의 24가 나와요. 그러면 사인 C는 5분의 2 루트 6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애는 5분의 2 루트 6이 들어가야 돼. 그러면 여기 계산도 바뀌겠죠. 여기 계산도 지워져라. 여기 계산도 바뀝니다. 저기에 사인 C 대신에 5분의 2 루트 6이 들어가서 계산하면 6 루트 6이 나옵니다. 조금 선생님이 쉽게 가려다가 여러분들 더 헷갈리게 한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답은 똑같아요. 예제 3번이랑 답은 똑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히려 좋은 경험을 했다는 게 뭐냐면 코사인 A로 풀어도 답은 똑같고 코사인 C로 풀어도 답은 똑같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선생님 말한 숫자 중에 가장 큰 수를 잡아서 하는 게 계산이 뭐 약간의 차이지만 조금 편해. 그쵸? 아까 코사인 C 문제로 풀면, 예제처럼 풀면 7분의 5가 나오잖아요. 7분의 5를 제곱해서 뭔가 어쩌고 하는 것보다 지금 5분의 1을 제곱해서 어쩌고 하는 게 조금 더 깔끔하고 쉽거든요, 계산이. 약간 이런 차이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변의 길이만 알고 있을 때 넓이를 구하라는 건 각이 필요해. 사인 것 때문에 각이 필요한데, 각을 알 수 있는 건 코사인 법칙이야.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어떤 한 각을 파악을 했어. 그럼 코사인 값은 사인 값으로 바꿔줘야 우리가 넓이를 구할 때 편하니까 사인으로 바꿀 땐 이거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 더하면 1이다라는 게 쓰이니까 넘기고 풀어서 사인 C를 구한 다음에 넓이 구하는 공식 축 해서 답이 나오는 풀이 과정에서 되게 많은 정보들이 있었어요. 이 풀이는 반복해서 더 들어보시고 연습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3번까지만 하고 잠깐만 쉴게요. 문제 3번까지만 하겠습니다. 문제 3번 보시면 삼각형 그리고 이거 습관적으로 그려셔야 돼요. A, B, C. 그리고 A가 8, B가 13, C가 7 이렇게 잡으시고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방금 말했듯이 조금 큰 숫자를 기준으로 잡자고 했었죠. 그래서 13제곱은 7의 제곱 플러스 8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7, 8 코사인 B. 오케이. 자, 이거는 어떤 숫자를 잡아도 아무 상관없는 거니까 편하게 하세요. 꼭 이래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숫자가 좀 크네요. 13의 제곱이 100 얼마죠? 100. 자, 13 제곱하면 169가 나오고 77에 49, 88에 64, 27에 14, 14 곱하기 8, 84 32, 8일은 8, 112 코사인 B. 뭐 이런 귀찮은 계산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112 코사인 B는 요거 계산하면 113 넘어가면 169가 마이너스로 넘어오고 플러스 113인 거죠. 숫자가 이렇게 그런가요? 코사인 B는 마이너스 56 이렇게 되네요. 다행히 뭐가 보입니다. 그러면 112분의 마이너스 56. 근데 얘네가 지금 2배 차이죠? 56에 200, 그러니까 2 곱하면 112가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요. 코사인 B가 마이너스 2분의 1. 숫자가 중간 과정에선 좀 찝찝했는데 결과는 괜찮네요. 그럼 이제 얘를 바꾸려면 사인 제곱 B 더하기 코사인 제곱 B는 1이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사인 제곱 B는 1 빼기 4분의 1. 그래서 4분의 3인데 사인 B는 항상 양수만 나와.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넓이 구하는 공식을 쓸 때는 넓이는 2분의 1 두 변과 사인 b인데 두 변은 b를 끼인 각으로 하고 있는 7과 8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럼 계산하면 47에 28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니까 14 루트 3이 답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푸는 과정 자체는 되게 길지만 익숙해지면 별거 아닐 거다라는 게 선생님의 얘기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우리 쉬죠. 22분이니까 30분까지만 쉴까요? 너무 오래 쉬나요? 몇 시까지 쉴까요?